아 그러니까 혼자 하면 되지. 셀프로 하면 되지.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건입니다. 오늘 이제 항문 소양증 얘기가 나왔는데, 항문 소양증 얘기는 이제 항문이 간지러운 증상을 이제 통칭해서 나오는 질병명인데요, 질환인데, 항문이 간지러우신 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 되게 비슷해요. 예, 커피, 탄산, 초콜릿,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특히 커피가 연관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만 좀 피하시면 항문 소양증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얘기 두 번째가 뭐냐면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있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되게 좋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항문 질환이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배변 습관이거든요.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있는 거. 보통 한 5분 얘기하는 의사도 있고요, 10분 얘기하는 의사도 있는데, 저는 3분에서 5분에서 안 나오면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5분 만에 대변을 보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끝까지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느낌이 들으면 계속 앉아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다. 제일 안 좋은 건 핸드폰 보는 습관인 거죠. 그래서 핸드폰은 보는 습관이 안 좋고, 아예 핸드폰을 안 들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까 직업병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자막 이 내용에서는 포수 직업병하고 연관이 없는 것처럼 나오지만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1기라서 뭐 체질이 심하지는 않고, 우리 이분은 이제 항문 소양증에 대한 얘기가 많긴 했지만, 이 체질이라는 병 자체는 직업병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포수라고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고. 항문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이 좀 있다면 팁이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이제 자홍기가 나왔잖아요. 뭐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자욕이라고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자욕을 할 때도 이제 뜨거운 물에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우리 이분도 막 쾌감이 느껴질 정도로 안 돼요. 뜨거우면 안 돼요. 화상 주시하셔야 되고요. 그 37도에서 한 40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욕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의사들마다 너무 다른데, 저는 뭐 한 3분에서 5분만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게 돼 있고, 아까 우리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결벽증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비누로 막 가렵다고 비누로 자꾸 씻게 돼요. 저는 뭐 세정제도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맹물에 씻는 게 가장 좋다. 비누는 가급적이면 피하라. 가려울 때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그리고 가려움을 유발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끓는 거예요. 가려우니까 자꾸 끓어요. 그게 자꾸 악순환이거든요. 끓으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거기서 진물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면 항문이 습해지고, 항문이 습해지면 또 가려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항문이 습할 수 있는 환경을 좀 피하셔야 돼요. 대부분 항문이 가려우신 분 중에 이제 그 항문이 습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꽉 끼는 옷도 안 좋고, 속옷은 면 소재가 좋거든요. 그런 습관들만 좀 교정해 주시면 항문이 가려운 게 좀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문 청결에 가장 좋은 건 좌욕, 항문 질환의 예방에서도 가장 좋은 건 좌욕. 자욕기를 사는 게 정말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네, 자욕기 얼마 안 합니다. 네, 집에 하나씩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문 건강을 하는 비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강조드리면, 이 변이 너무 딱딱하게 나오는 게 좀 안 좋고, 너무 설사처럼 나오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이런 거, 물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거든요. 반대로 설사도 안 좋아요. 너무 이렇게 설사가 나올 때 팍 이렇게 압력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찢어질 수 있고, 또 설사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문세임에 감염이 되면 치루나 농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설사를 유발할 만한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미디어에 나오는 항문 질환, 뭐 대장 질환 얘기를 마무리할까 해요. 사실 아무래도 예능, 특히나 예능은 오늘 영상을 보니까 거의 이제 패턴이 비슷해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 항문 질환에서 뭐 검사할 때 뭐 항문 질환을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또는 이런 이제 패턴의 영상이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속상하고요. 절대 부끄러운 병이 아니고 아픈 검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제 암 얘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항상 많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능이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극적인 전개를 해야지 이제 이슈가 되고 흥미가 되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루에 수십 명씩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고, 블로그나 영상에 보면 되게 힘든 것처럼 표현이 많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고생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화의 오류가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좀 항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본인 배변 후에 대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항문을 좀 사랑하시는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